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써니 원장쌤입니다. 자, 인생 파헤치기 프로젝트. 오늘은 마지막 부를 3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마크와 엔젤이 지었고요. 그 다음에 토네이도에서 19년 1월에 나온 책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9가지 기술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고요. 포브스 선정 최고의 자기계발서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이런 문장들을 낯선 것에 대한 사랑과 웃음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감각, 마음 상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라고 하네요. 성장은 항상 자기 안락지대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평을 넓히려는 이 의지는 대부분 잠재력에 의한 중요한 예측 변수다. 물론 이것의 큰 부분은 여러분이 리듬을 타고 있을 때, 그리고 창조적이고 지적인 근육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할 때 루틴 안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은 루틴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 평소와 다르게 생각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된다. 의식을 고수하면 성취감과 본인의 능력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경험도 그런 기분으로 안겨준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 의식을 만들려고 노력해보자. 암벽 등반이나 댄스 교습처럼 완전히 새로운 활동일 수도 있고,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사소한 경험일 수도 있다. 일단 시작하면 이런 새로운 경험들 중 많은 것이 지금 당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바꾸는 관점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미리 계획된 사소한 일들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을 이용해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할 때 맞닥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인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웃음에 대해서 일단 웃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일들을 생각하겠다고 결정해서 방황하는 마음에 항상 도움을 줘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 기분이 좋을 때는 이게 꽤 쉽다. 하지만 상황이 힘들어져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을 때에는 정말 힘든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순간에는 하루 중 있었던 일들 가운데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자.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는 긍정적인 게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전날 혹은 그 최근의 다른 때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할 때 관심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에 더 힘을 실으면 부정적인 것을 조금 멀리 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품고 있기보다 그냥 유념해서 받아들인 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는 일상적인 의식을 만들 수 있다. 모든 면에서 더 효과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한 발 물러나기. 한 발 물러나 마음을 이완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회복의 열쇠다. 이걸 하는 방법은 많지만 모든 것은 기초는 집중적인 호흡 명상이다라고 하네요. 호흡 명상이 좋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집중해서 호흡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가도 그 일부분인 것 같죠. 자, 이 의식의 목표는 휴식 시간 내내 가슴이 오르내리는 느낌에만 집중하는 것인데, 그러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방황하거나 지나친 생각을 하는 걸 막아줄 것이다. 간단한 방법처럼 들리겠지만 1, 2분 이상 계속하기는 힘들며 특히 이 의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가끔 곁길로 새는 건 괜찮다.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므로 그냥 다시 호흡에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적혀있네요.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분주함 때문에 생각이 이리저리 흩어질 때마다 호흡을 마음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자. 호흡에 집중하면서 잠시 있다 보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몸을 움직여 행복 쪽에 두자라고 하네요. 마음가짐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우리 몸이 행복을 키우고 삶을 위한 긍정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해둬야 한다. 행복은 내면에서 우러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서로 협력하면 이런 행복을 위한 잠재력을 달성할 준비가 더 완벽해질 것이다. 자, 몸을 움직이면 정신상태와 행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체도 건강해지고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난 뒤에 엔돌핀이 다량으로 분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나 일상에 대해 부정적인 기분을 느낄 경우 물리적 환경이나 신체 활동을 변화시켜서 그 일상에서 벗어나면 정신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몸을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여러분의 지평을 넓혀주고 관점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광경과 소리, 환경 등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 마크와 그 다음에 엔젤의 그 부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들을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엔젤이 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크가 그 극단적인 선택에서 벗어나게 되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렇게 삶이 쭉 연결되는데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맥, 우리 세상을 사랑으로 환하게 비춰줘서 고마워. 내가 우리 삶에 들어온 뒤로 모든 게 상상할 수 없이 교육적이고 놀라운 쪽으로 바뀌었단다. 물론 너를 키우는 건 우리가 해왔던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 대가로 너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와 힘을 가르쳐 줬지. 우리는 내 덕분에 더 나은 인간이 되었어. 우리 마음을 자르게 해주고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적혔습니다. 가슴 뭉클한 그런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파헤치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뭐 산책이라든지 자연의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올릴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